예전에 수행 문답 한 사람 중에서 좀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행이 잘 돼 나가고 하면은 빠르게 변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대상들이. 그래서 사라지는 것들은 계속 보이고, 이렇게 해서 마음 평온하고 고요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꼭 뭐 도화가 이래야 되느냐, 일반을 체험해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을 잘 안 일으키고 거기에 자꾸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평온한가? 알아차리고 평온하다. 그냥 계속 그냥 대상 알아차리고. 그렇다 보니까 대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이 이제 보이긴 한데, 그것이 빠른 속도지만은 이미 평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짐만 있네 하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사라지는 게 눈으로 봤을 때도 뭔가 대상이 사라지고, 식사할 때 맛을 느낄 때도 사라지만 계속 보이고 하는데, 앞에 사라짐과 뒤에 사라짐이 분명히 다른데도 본인은 자꾸 사라짐만 알아차리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처음엔 두려움도 일어나다가도 이제 그것도 이제 무덤덤해지면서 그냥 사라짐만 계속 보이니까 그냥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사라짐 하면서. 왜 이렇게 될까? 근데 물론 뭐 게으름 부리는 마음 살짝 일어나기도 하고 성냄도 살짝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게 표면상으로 드러나지지는 않습니다. 수행은 아주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라. 그게 성질인 거잖아요. 마음의 성질에 쏟고 있는 거. 묶으려고 하는 성질이다.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지금 사라지는 삿대를 해서 인식한 것들도 하나로서 묶으려고. 조금 전에 사라진과 그 뒤에 사라지는 것이 분명히 다른 사라짐인데도 그냥 그 다른 사라짐을 그대로 그냥 이것도 사라짐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라짐으로서 묶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남자네, 여자네, 똑같은 남자네, 똑같은 여자네 이렇게 인식해요. 이 남자하고 이 남자가 틀리고 이 여자하고 이 여자가 틀린데 이걸 하나로서 묶어버립니다.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것은 집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집착이 생길까? 수행이 잘 되고 있는데 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그게 나라는 개념이 나타났다고 인식을 못해. 왜? 사라지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아주 평온하고 고요하고 열반과 진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묶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걸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맛을 볼 때 사라짐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라짐만 알아차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맛을 볼 때 사라지는 것이 보이고 나서 그 다음 뒤에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따로 다시 사라짐이나 다른 사라짐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앞에 거는 아예 잊어버리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냥 사라짐만 있는 것 뿐이라. 그러면서 사태를 자꾸 강화시키려고 해야 되지, 계속 사라짐만 계속 있다고 하면서 한 묶음으로 자꾸 묶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쏘가버리면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마음은 하나로 자꾸 묶으려고 합니다. 보면은 아름답다, 예쁘다, 남자다, 여자다, 그건 개념이지,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성립되면서 개념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것들이지, 아름답다, 예쁘다,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라지는 것에 딱 집착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딱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덩어리로 자꾸 묶으려고 합니다. 치원으로부터 벗어나놓고 다시 오원을 분명하게 분석해서 알아차리고 있다가 다시 오치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묶으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로 자꾸 묶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묶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 같은 경우에는 밥을 공양을 할 때 비벼가지고 다른 거 다 섞어가 먹는 걸 즐겨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섞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먹는 것들을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안 그렇죠. 따로따로 먹죠. 따로따로 먹어야만이 그 맛을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수액이 많이 진척되면 섞어나더라도 그 속에도 다 짠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짜오면 짭다고, 그게 사라지고 나서 신맛이 있으면 신맛이 있다고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섞어 나누면 그냥 맛있다 맛없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자꾸 인식을 합니다. 마음은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대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먹어요. 그게 마음의 본질이라는 걸 갖다 분명하게 인식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질 따라서 자꾸 따라가다 보면 항상 대상들을 하나로 자꾸 묶으려고 한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은 어떤 경우든지 대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자꾸 내가 가지는 것들이 없이 자꾸 사라진다고 자꾸 여기기 때문에 그냥 예쁘다 하면 되는데, 저게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달다 보면은 예쁘다는 게 사라져 버리거든. 분석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예쁘면 예쁘다고 자꾸 인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물은 빠르게 변하게 있으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만 알아차릴 것 같으면 그걸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다르다는 걸 분석을 하게 되고 그걸 바르게 이해를 하게끔 됩니다. 근데 마음의 흐름에 또 쫓아가다 보니까 분석하고 이해 안 하고 그냥 뭉뚱그리려고 하니까. 마음의 본질이 두 번째가 바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안 하는 성질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현재에 자꾸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평화롭고 좋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탐진치도 안 된다고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만 수행을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복하다, 지금이 좋다, 이건 감정적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감정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해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만이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대응을 하게끔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니까 꼭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할 때 자꾸 마음에는 본인은 고요하다고 하면서 탐진치, 그 중에서 치심의 작용들이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도 치심의 작용이에요. 그게 수행의 마지막일 것 같으면 그것도 만족을 해도 돼요. 근데 마지막이 아닌데도 그것을 만족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그 상태만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않도록 자꾸 마음을 다독거려야 됩니다. 지금 대상에 자꾸 만족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지금의 상태에 자꾸 만족하려고 한다 생각할 것 같으면 내가 또 어리석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자꾸 판단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라고 하는 착각을 갖다가 자꾸 소중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상태, 누구의 상태인데? 자기 자신이 지금의 상태. 그걸 자꾸 소중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자꾸 머물게 되는 거예요. 탐진치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것과 진배 없는 상태가 되어봅니다. 지금은 탐심이나 진심은 잘 안 일어나지만 아윗자라고 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무명은 끊임없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면 아윗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의 상태라고 하는 것도 본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서 사는데 고요한 상태, 왜 그 상태에 자꾸 머물리려고 하냐. 두려움이 없는 상태까지 도달했다 해가지고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아란이 되기 전에는 대상을 통해서 괴로움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열방과 진배 없는 상태지만 또다시 괴로운 상태가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게끔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지금의 상태에 고요함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걸 답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든 마음은 인식하는 것을 한 꿈으로 자꾸 묶으려고 한다는 걸 갖다가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꿈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들부터 벗어나게 될 때
수행은 다시 한 단계 넘어가집니다. 고해함에 자꾸 머물려고 하지 말고 사라지는 것이 끊임없이 사라지는 것이 보인돼 가지고 그게 자꾸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이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잔디밭에 저기에 두더지가 굴을 파고 땅을 뒤집어 놓는데 저 상태를 볼 때에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득 세 가지 형태가 떠오르는데 첫째로는 그냥 잔디밭이 파헤쳐져 있구나. 두 번째는 두더지가 잔디밭을 파헤쳐 놨구나. 세 번째는 두더지가 잔디밭을 헤쳐 놓으니 잡아야 되겠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떠오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묶이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 그냥 파헤쳐져 있는 것만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 단계로는 진행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파헤쳐난 부분이 앞으로 경영대를 낳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반듯해야만 경영대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무리 두더지가 잔디밭을 파헤친다 하더라도 두더지가 잔디를 파헤쳐버리면 잔디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잔디는 죽이지 않아야 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두더지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두더지가 꼭 저기가 아니라도 다른 데 가서 땅굴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기다 뭐 독한 약을 붓는다든지 뭐 그렇게 두들 죽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파헤쳐 놨으면은 살살살 밟아주면 두더지는 그걸 피해서 또 갑니다. 그래서 잔디도 죽이지 않고 그냥 두더지도 쫓고, 그 다음날 되면 아니지 그 다음날도 풀려오지 반나절 반에서 또 팝니다. 그럼 또 밟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일 지났는데 두더지가 거기를 안 파요. 쉽게 말하면 다른 데 가서 판다는 거예요. 그럼 잔디도 죽이지 않고 두더지도 죽이지 않고 개인된 놀자리도 그대로 다져지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돼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지, 그걸 뭐 다르게 판단해 가지고 빨리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저걸 스님이 밟아준 것만 해도 한 20-30번은 넘어될 겁니다. 계속 수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제 원인을 만든 것이 두더지니까 두더지가 팠다면 성님이 일어나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성님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땅이 파해졌구나 이 정도만은 인식하고 말아야 되는가. 나와버리면은 그거는 잔디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잔디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걸 밟아줘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놔준다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아이가 떠들고 있는데 스승이 가서 얘들아 수행하니까 조용히 해라. 또 좀 있으면 계속 들고 있거든. 한참 떠들도록 놔주고 또 좀 있다 가서 똑같은 말을 하고 한 10번을 얘기하는데 똑같은 톤으로 아이들한테 나무라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딱 본인이 해야 될 말만 하지 거기에다 뭐 다른 살을 붙이는 것도 없고 딱 그것만 합니다.
2시간이 지난데도 내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를 하고 애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또 떠들고 그래도 누구 하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지하는 것도 없고 그게 바로 수행하는 자들이 몫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따지지 말고 내가 할 일만 생각해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수행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수행이나 아니면 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꾸 그걸 분석할 때가 아닌데 분석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분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집니다. 수행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그걸 자꾸 분석하려고 하면은 문제는 오히려 오해버린다. 됐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보면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는데 저걸 왜 할까 내가 쟤는 안 하겠다 저래가지고 무슨 덕을 보느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그게 좋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걸 왜 하는데? 예? 그걸 왜 하는데? 지금만 해도 하기 바빠. 그걸 보고 그 생각이 든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상카라의 일어남이라고 해석을 해봤는데 그게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 상카라고 아이고 너무 그렇고 그거는 그냥 탐진치가 일어난 겁니다. 잠들니까. 예. 그거는 전혀 하면 안 되네. 다른 내 몸과 밖의 이런 내관할 바뀝니다. 그 사람은 뭘 하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알림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뭐 다른 것들을 관여하다 보면은 수행은 자꾸 뒷전을 두게 됩니다. 수행할 때가 아닌데 일반적일 때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 그래서 자꾸 스승들이 스님들한테 얘기하는 걸 절 가꾸고 뭐 절 늘리고 뭐 불사하고 하는데 자꾸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런 수행 못한다. 그 밖에 일이거든요.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뭐 아무도 안 하면 못해. 누군가가 답답하면 하겠지. 답답하면 되니까. 그럼 제가 답답한데 그건 수행하는 스님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니라. 스님 아까 사라짐을 구별해서 이제 인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라짐에 빠지지 말고 사라짐의 그 흐름들을 쭉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사라짐이 하나 사라지면 새로운 사라짐을 따라가고 그냥 해서 사라진 게 빠르게 변하고 있으면 사라진 거 빠르게 변하는 그걸 인식하고 그냥 놔버려야 돼요. 그것에 집착을 해버리면 그냥 똑같은 사라짐으로 보여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예. 전에 누구와 얘기하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 떠먹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가 했지만 일단 알아놓고 일단 알고 그만둘 거고 알고 그만둘 거고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경우든지 빠르게 변할 때는 마음이 붙잡혀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감촉이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느낌이 사라지는 건지 몸이 사라지는 건지 뭐가 사라지는 건지 다 다를 건데 그냥 사라짐이라고 자꾸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게 뭉퉁거립니다.